연구소의 소장인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25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현수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님 나오셨고 박수로 좀 시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한규 한국중구발전 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태양 현재 지금 한국부패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명지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신민철 서울연구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진우 지금 도로공사 지금 아직 안 오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준혁 고려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 자체가 아마 우리 공공기관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제 자체는 이 평가, 그동안의 어떻게 보면 청렴도 평가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정적인 어떤 분석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K-클립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운영해 갈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저 QR 코드로 보면 여러분 찍으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 위주로 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하는 내용 자체는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연구 결과물이 최종 연구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논의라든지 보완을 통해서 그 작업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시한 결과와 약간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청렴연구소 이정주 소장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부패학회와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평가가 시작된 지 25년이 되었고 통합된 평가체제에 대해서 개편 5년차를 맞이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선순환 구조 분석과 함께 K-클립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PPT 자료 위에 별도의 한글 발표문은 여러분들이 QR 코드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연구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에 대한 분석, 그 다음 기술 통계 및 가설 검정, 그 다음 종합적인 종합 및 분석 기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K-클립 모형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우리가 중앙, 지방 공공기관들의 청렴성 제고를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앞선 1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UN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UNDP 연계 반부패 교육 기술 협력으로서 개도국까지 제도를 확산하여 전 세계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올해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행 25주년이고 개편된 지 5년 차로서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평가 모형인 K-클립 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12조
제27조의 2, 제27조의 3에 따라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하나의 변천사를 요약해 보자면 반부패 청렴 제도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도입기 단계, 그 다음에 평가 대상 기관 확대 및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개념 확대인 외연 확대 및 고도화 단계, 그 다음에 노력도와 체감도를 통합한 종합 청렴도 통합 단계, 그 다음 선순환 평가 체계를 위한 K 클린 모델의 도입 및 내실화 단계, 총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 등급과 발표 방식의 변화로는 초기에는 기관별 점수와 등급을 모두 발표하였으나 이후 과도한 순위 경쟁 유발 우려로 2022년부터 이후 유형별 5등급만 공개하고 점수는 개별 기관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연구의 목적인 과연 청렴 노력의 증가가, 청렴 노력이 실제로 청렴 체감도를 상승시키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가설을 크게 5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마이크가 왜? 무선 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설은 직접 효과로서 청렴 노력도가 내 외부 체감도 및 종합 청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매개 효과로서 청렴 노력도가 내 외부 체감도를 거쳐 종합 청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가설로서는 시차 및 지속성 효과로서 청렴 노력도 상승이 체감도 상승에 시차 및 지속 효과를 가질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은 한류 효과로서 종합 청렴도 결과가 차기 년도 청렴 노력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 번째로서는 전이 효과로서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 간의 전이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해서 분석했습니다. 잠깐만요. 분석 자료는 2016년도에서 2025년 10년간 균형 패널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가의 지표가 매년 좀 약간씩 측정하는 평가 지표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서 10년을 좀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39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부패 방지 시책에 대한 미평가 기관의 경우 청렴 노력도 점수를 결적 처리했고, 종합 청렴도가 여기 보시면 종합 청렴도가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합한 시기에 청렴 노력도와 종합 청렴도 간의 관계 분석 시 약간의 그 해석상의 주의를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산정식에 따른 기계적 연동주의가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구체적인 내용과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4대 핵심 변수의 재산출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1년 자료는 통합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 자료로서 현행 평가 모형에 맞춰 산수를 다시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 이게 좀 주체
그러니까 저희 한국청렴연구소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한국 리서치에서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재산출되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분석 방법으로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패널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연도를 통제한 OLS 방식, 그 다음에 연도와 기간 유행을 통제한 OLS 방식, 그 다음에 기간의 고정 효과를 제거한 FE 방식. 순수한 의미에서의 동일 기간 내에서의 청렴의 노력도가 실제로 청렴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FE 방식 자체가 유의미할수록 효과가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효과 분석의 간접 효과는 부트스트랩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에서 전체 간척지 자료를 활용한 청렴 노력도는 여기 보시면 84.54점으로 가장 높고, 왼쪽에 보시면 평균, 전체 평균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체감도 84.39점, 내부 체감도가 가장 낮은 70.6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내부 체감도의 경우 동일 기간의 연도별 내부 체감도 변동, 즉 SD의 위딘 맨 오른쪽에 있는 점수가 8.94점인데, 이것이 기간별 평균인 내부 체감도 수준, 즉 SD의 비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35점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부 체감도가 기간의 어떤 고정된 특성보다도 매년 조직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태적인 변수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관장의 리더십의 변화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사 승진, 최근에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갑질이라든지 비사건에 대한 발생 등으로서 주로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쉽게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청렴 노력도의 경우는 기간별 평균 점수인 청렴 노력의 수준 차이, 즉 SD의 비트인이 7.10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7.10이 동일 기간의 연도별 점수 변화, 즉 SD의 위딘 맨 오른쪽에 있는 5.6점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간은 지속적으로 높은 청렴 노력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기간별 특성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청렴 노력도 자체는 단기적 요인보다도 기간의 규모라든지 유형, 리더십 이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적 영향을 많이 받는 기간 역량 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체감도의 경우는 평균이 84.39점이고 최대가 99.2점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천장 효과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기관별 기술 통계로는 간척지 기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낮고 어떻게 보면 또 편차도 크기 때문에 가장 이질성이 큰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유관단체와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렴 노력과 내부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노력과 내부 체감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44점으로 비유의적 관계로서 어떻게 보면 동일 기간 내에서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 간의 인식에 대한 분리의 가능성, 즉 서로 간의 서로 간의 역의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2019년도를 제외하고 청렴 노력도와 체감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설에 대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1인 청렴 노력도의 직접 효과를 보면 내부 체감도에 있어서 OLS, 즉 1, 2를 보시면요. 청렴 노력도가 높은 기간일수록 내부 체감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의 FE 분석을 보면 지금 당해 연도의 청렴 노력도의 변화가 내부 체감도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유의성이 소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것은 청렴의 노력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기보다는 내부 체감도가 단기적 정책 변화보다도 주로 장기적으로 축적된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변수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렴 노력이 주로 우리가 감사실이나 윤리경영실 위주의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이 미약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체감도에 있어서는 OLS 및 FE 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결국 부패 취약 분야의 외부 대상 집단은 조직 내부의 문화적 특징보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업무 절차의 투명성 등 가시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해석됩니다. 보시면 청렴 노력도와 관련되어 있는 유형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노력의 결과 강력자치단체의 경우는 5% 유의 수준 하에서 내 외부 체감도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는 단년도 정책 변화로는 상당히 부족하며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당체장의 리더십,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망에 의한 구조적 영향이 강한 것으로서 달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강력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외부 체감도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앙 및 공직유관단체는 내부 관리 및 통제 효과가 있으나 즉 내부 체감도에는 효과는 있으나 외부 신뢰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초를 오른쪽에 보시면 기초를 제외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노력도 구성지표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책의 효과성이 가장 크고 취약 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한글 본문 내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설 2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2-1인 내부 체감도를 통한 간접 효과가 OLS에 대한 분석에서는 관찰이 되지만 이는 종합청렴도 산정체계 내에 구성적 역량이 일부 반영된 가능성이 높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에 보면 토탈이라는 것이 결국 내부 체감도, 외부 체감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체감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매개 효과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 제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설 2-2의 FE 분석에서도 유의성이 유지되어서 청렴 노력도가 실제 외부 체감 개선으로 일부 연결 가능성을 보여주나 마찬가지로 이게 강한 인가적인 매개 효과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조적 연계가 포함된 제한된 범위에서 지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설 3인 시차 및 지속성 효과 검증으로서 가설 3-1의 내부 체감도의 경우는 OLS 기준 수준에서 당해 연도, 여기 보시면 당해 연도와 1년에서 5년까지는 시차 효과가 지지되지만 FE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체감도와 관련돼서는 1년에서 3년까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OLS에 대해서 연도를 통제했을 때는 5년까지지만 연도가 아니라 기간 유행을 통제했을 때는 3년까지로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차 1년에서 3년까지의 시차 효과는 지지되지만 FES는 약간 유의미한 방식으로서 진행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한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을 사는 한류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것은 뭐냐면 청렴 노력도가 실제로 외부 체감도에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고 내부 체감도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보면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청렴에 대한 결과 자체, 여러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차기 년도에 대한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26년도에 청렴도 평가를 했을 때 2027년도에 청렴 노력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한류 효과 자체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예.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위에는 이제 전체고 밑에 아래 보시면 기초의 경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초가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초가 가장 저성과 집단이 많은 하위 25%가 가장 많은 집단이고 전체적인 평균에서도 상당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저성과를 평가를 받았다면 그해 받았다면 다음 연도에는 보다 높은 청렴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고성과의 기관들은 여전히 그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한다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다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 그 자료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이 효과,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0.091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보면 저성과 평가를 받는 기관이고, 여기 보면 Q1 있죠. 하위 단계에서 보시면 평균의 전년 대비 노력도가 상당히 보면 6.78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한류 효과가 상당히 고성과 기관들은 더욱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저성과 기관들은 청렴도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의 청렴도 낮았을 경우는 더 노력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의 내부 체감도가 당해 연도의 외부 체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년도의 외부 체감도가 당해 연도의 내부 체감도에 미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청렴 노력도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전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 외부에서 내부로 주는 것이 상당히 보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전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 자료에는 여기까지만 분석이 돼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 청렴 노력도를 통제했을 경우, 쉽게 말하면 강건성 검증이란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청렴 노력도를 통제했을 경우 여전히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보시면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원래 이 지금 현재 전이 효과에는 청렴 노력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청렴 노력도가 결국 양쪽에 있는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메인에 대한 전이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청렴도 평가 제도는 고성과 기관은 청렴 수준 유지를, 저성과 기관은 개선 노력 강화 경향을 보임으로써 기관의 청렴 노력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로 청렴 노력은 외부 체감도 개선에는 효과적이나 내부 체감도 효과 및 시차 효과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서는 첫 번째, 청렴 정책은 단순히 제도의 시행 여부나 산출 중심의 이행 여부의 어떤 접근을 넘어서 정책이 조직 내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자 중심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평가를 통한 우수 사례의 상호 공유를 통해서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 체계를 강화해 가야 하며, 셋째,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청렴 컨설팅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체감도가 개선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실제 청렴하게 행동하도록 정책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컨설팅 중심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을 외부 민원인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정책의 가시성을 높여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다섯 번째, 청렴도 평가 이후의 단계인 정책 컨설팅, 청렴 우수 사례 공유 및 정책 학습과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K클린 모형과 관련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부패의 개념 및 측정 방식에 대한 진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모형의 설계 접근 방식을 설명한 이후에 K클린 평가 모형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가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패 개념의 진화 단계는 행위 중심, 그 다음에 명락성인 상대주의적 관점, 구조 제도적 접근, 그 다음에 심리 행태적 접근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갑질, 공정, 적극 행정과 같은 부패 개념의 확장과 반부패 청렴 제도 마련이 곧 청렴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렴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청렴 문화의 내재화 관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늘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청렴 체감도 자체를 단순히 만족도 조사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근데 실정적 분석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청렴도를 지금 조사하는 것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만족도,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날 청렴에서 주로 고객 만족의 책임성을 다하는 적극 행정 개념까지도 포함해서 청렴이라고 인식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민원 서비스의 종합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좀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원래 종합적인 종합 청렴도와 그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청렴 노력도와 체감도를 가지고서 상관관계를 돌려본 결과 청렴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게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보면 청렴 노력도가 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외부 체감도와 민원 만족 조사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죠? 여기 보면 오히려 보면 또 보면 내부 체감도에 있어서도 특정 항목인 부당 지시, 사익 추구, 예산의 부당 집행, 1인당 부패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나서 청렴 체감도 조사는 기관 구성원이나 민원인의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님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패 개념에 따라 개념의 변화와 확장에 따라서 측정 방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적 통계 자료에 의한 방식에서 결과적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부패인식 조사, 그 다음에 부패에 대한 통제 노력에 관련된 지표, 인식과 제도의 괴리를 줄여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행동 설계 단계로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측정 방식의 진화는 향후에 소개할 이 K클린 모형이 단순한 제도 구축 수준을 넘어서서 제도의 실효성과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 설계의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시면 관리 및 성과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PDCA 모형, 그 다음에 신공공 관리 이론이죠. 예,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및 가치 사슬 관점에서의 청렴 가치 사슬 모형, 이것은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대리 및 통제 관점에서의 주인 대리인 이론, 그 다음에 로즈 에크만의 부패 기대 비용 모형입니다. 사회 규범적 관점, 규범 및 제도 관점에서는 제도적 동행과 사회적 자본 및 신뢰의 관점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가 K-클립 모델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K-클립 모델은 5대 축, 좀 이행 실적이 5대 축입니다. 그래서 5대 축인 이행 실적으로서 추진 기반, 앞에 보시는 저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하고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인데, 이것이 이제 추진 기반이 떠받치고 그 위에서 추진 성과가 추진되는 그런 구조로서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요 이론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K-클립 모델 자체가 PDCA 모형과 청렴 가치 사슬 모형으로서 상당히 근접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다음 그에 따른 하나의 비교에 대한 관점으로서 매칭을 시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상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상호간에, 특히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부패와 관련된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할 때는 각 부처에서,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 부서에서의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잘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의 차원에서는 청렴 가치 사슬 모형으로서 요소 간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는 PDCA 모형에 근거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가 K-클립 모형의 궁극적인 유정주 소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연구는요, 지금 25년 동안 권익위에서 이제 평가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 중장기 발전을 가지고 어떻게 좀 평가 제도를 개선할 마이크 사진.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입장에서 지금 평가의 그 권익위 평가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청렴 체감도를 60점으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력도를 40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패 실태가 나오면 10점이 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의 평가 제도가 아무래도 체감도가 높다는 거죠. 이 체감도를 과연 저도 이제 FGI 전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전문가들 좀 체감도에 너무 가중치가 많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정주 소장이 지금 연구한 게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에 영향이 있느냐 그걸 이제 연구했죠. 그래서 내부 체감도는 제한적이고 외부 체감도에 이제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와에서도 이제 오늘 사실 그거 가지고 토론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평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중치를 계속 체감도를 갖다가 이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낮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기 또 하나의 제가 소신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2021년도에 유엔에 발표하면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세계가 인정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년째 3만 불을 국민소득 넘고 나서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이 정체의 이유는 이 부패 문제를 그때 권익위에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는 5만 불, 6만 불 가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아의 가장 총리만 국가가 싱가포르고 8만, 9만 불, 북유럽 국가도 지금 다 9만 불, 8만 불, 7만 불 되겠습니다. 결국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국민소득을 증가할 수 없다. 이것은 뭐 많은 연구에 나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급한 일이고 권익위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청렴사회에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토론자분들을 귀한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도 저희가 초청을 했고 또 정부 연구원에서도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정부 기관 공기업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우리 국민권익의 백현수 사무관님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휴대폰 다 들은 다음에 하시고 지금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그러면 토론을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한규 지금 한국중구발전 차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발전에서 공기기관을 제기고요. 공기업에서 공기업분에서 30개 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한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희 금요일날 경영평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 너무 슬프고 금요일날 발표했거든요. 저희 사장님이나 많은 직원들이 출산대에서 이렇게 2등급 받아가지고 A받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업에서 종합청년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죠. 9월 말 2분기 축제들을 마치시고 다음 달 10월 14일 권익위의 종합청년도 명부를 제출하기 아주 직전에 담당자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긴장되는 시기인데 요 많이 지나면서 제가 너무 긴장이 지금부터 종합청년도 평가 업무 담당하는 평가자, 이 평가 기관의 실무자 입장에서 평가 제도의 성과, 매력, 방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가 종합청년도 평가 제도가 단순한 평가 수준을 넘어서 공공기관의 평가의 운영 강화, 청렴을 확산을 전환하는 청년 정책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적인 연구라고 합니다. 다만 평가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종합청년도 평가가 현재의 제도 운영 평가에서 꾸준한 변화, 협업의 발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도 청렴 노력도가 청렴 체감도 향상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지만 내부 체감도에는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기관에서도 인사 공정성, 조직 내 소통, 가치인식,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청렴 교육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장출하는
이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생기는 문제가 단순히 표현 구도를 넘어서 조직 문화와 리더십,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향후 평가 체계는 평가기관들이 무엇을 합니까? 나는 단순한 평가 수준을 넘어서 그냥 속해 있는 구성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노력에 따른 외부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실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현장에서는 평가 등급 자체보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 서기 때 스페 취약요인 그리고 대상 과제가 저희 중과적 조직 문화의 변화에 긍정에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중과적 역시 자체 청년도 조사 최근에 끝났는데요. 26년도로는 자체 청년도 조사와 종합 청년도 결과 분석을 통해서 가장 부담이 많은 인사공정성, 인내소통, 바뀌기 등의 취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저희 중과전의 청년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돌아볼 때 종합적 청년도 평가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서 우리 조직 스스로를 진단하고 하지만은 관리 체계로 발전함을 보여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결과의 활용성과 수용성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도 종합평균 평가가 기관의 성공 노력을 유도하고 4년도 개선 활동으로 연결되는 활류 효과를 갖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류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종합청문회 평가 결과의 활용성과 그리고 기관들이 이 결과에 따른 수용성이 함께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종합적 평가 평가를 6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6년째 담당하고 있어서 이게 올해 모습 사셨는데 10년 하시고 계신다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 종합평가 평가는 기관별 결과를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다 있습니다. 이 종합평가 이분이 공공기관의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다양한 평가 체계와의 연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할 텐데요. 2025년도부터는 기관장 선생님들 평가에도 연계가 됐죠. 그래서 기관장들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점수와 상대적 가치에 대한 정보적인 범위를 기관 자체가 통과다 보니까 자체 정보에 좀 공개될 수밖에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체감들 사용 결과 취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자료 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재작년까지는 외부 지방청 저희 발전사업소에 지방 발전공사 그들의 결과를 24년도까지 결과를 제공했었는데 25년도부터는 그것을 많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권익위에서 조사 자료가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데 이유야 이제 갈등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그 자료를 그 소중한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저희의 보통 평가 기관들의 바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공한 자료가 줄어들수록 저희가 판단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래서 소중한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기관 스스로 개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서 실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다음 부분 약간 인정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1등급 하면 여러분이 1등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숫자 등급의 등급으로 인해서 평가에 원래 취지보다는 희석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조금 중반쯤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년도 현재 평가식을 바뀐 이후로 저희가 쭉 2등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데 2등하고 있다고 뭐하고 있냐고 끝나고 있다고 실제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기관도 2등급이라는 표현만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기관과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 수준보다 낮게 인식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제가 6년째 담당하다 보니까 저는 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우수한 기관 1등 기관을 보면 제가 지금 향후 최우수 현재 1등 평가 체계가 같이 뛰었으면 하는 바람도 최우수 같이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평가가 청렴 수준 진단이 개선되는 그리고 해당되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라면 평가 기관들도 수용성이 높아지고 개선적으로 긍정적인 개선 활동이 이어지는 선수들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평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강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종합청년도 평가가 지금도 공공기관 평가 그리고 기관장 평가와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평가의 정책적 방향과 여기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재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 평가에 종합청년도 평가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2025년 12월 22일에 종합청년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제가 올해로 6년째고 작년에 5번째 열어보는데 한 번도 그 엑셀을 클릭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엑셀 열면서 비밀번호를 칩니다. 그리고 HRC 열면서 제가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2등급이 아니고 3등급을 받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예, 토론자뿐만 아니고 날아갔을 것 같아요. 요걸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냐면 종합평가 평가 담당자가 이제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업무에 있다라는 점을 많은 기관들도 좀 선포하면서 기관장이 평가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만큼 사실 기관장의 조치 플러스 기관장의 회의까지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피드백 부분은 아니다. 저희가 청렴하기 위해서 청렴 노력하고 체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순한 노력을 내서 넘어가는 이제는 좀더 더더욱 중요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제가 정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6년 동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저 다른 다음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는 좀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들을 직접받은 사람들이 아까 결제문에 나왔던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부 체감 점수랑 내부 체감도가 왜 점수가 많이 나냐. 저희가 외부 체감도는 조사한 기관 같은 경우는 95점 후반대 저희만 따져도 저희가 외부 체감도 98점인데 내부 체감도는 71.9점입니다. 그 간격이 거의 20점 간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71.9점이면 저희 경기와 부분에서 저희가 거의 탑이거든요. 탑인데 그거의 거리 괴리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 말만 왜 내만 하는 거지 아예 다른 평가입니다.
체감도, 내부 체감도 명확하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이각 지표의 측정 목적하고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 라고 하기보다는 평가 항목이 명시하고 결과 체크 방식에 대한 계속 검토가 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이양규 차장님이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뭐 고민하는 얘기를 있고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다 적고 있습니다. 적고 계시고 지금 약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면 평가를 보면요 교육을 몇 번 했다 무엇을 했는가는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개선하는 건 안 나타나요.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료 공개 좀 많이 하세요. 네, 두 번째 말씀하셨고 세 번째 등급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좀 절대평가를 좀 강하지 않나 상대평가에서. 근데 제가 그 한 얘기를 좀 들으면 경영평가 전에 나오잖아요. 경영평가는 엄청난 그 상대평가고 근데 정무업무평가는 절대평가인데 올해 정무업무평가 다시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냥 후하게 점수를 다 준다는 거예요. 정무업무평가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고 내부 체감도 외부 체감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거의 요체를 다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다음 순서는 저기 김태형 회장님이신데 1세션의 그 사회를 보시고 지금 한국부패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원로세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왕입니다. 원로라고 치켜 세우셨으면 짧게 하라고 하시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좌장님께서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실지 저는 사뭇 궁금합니다. 일찍 마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딴 얘기로 나가기 전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메모해온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QR에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본 연구가 평가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연구 결과에 있지만 실증적 분석을 했고 399개의 기관들의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흥미로운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평가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단순 명료하게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설계를 청렴 노력도 그리고 내외부 체감도 마지막으로 종합 청렴도 향상의 모형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선순환이 되려면은 물론 거기 모형에서 뭐 쉽게 읽혀지는 부분입니다만 종합 청렴도의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중급할 때는 2등급 맞았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내년 이 자리에서는 1등급으로 당당히 오셔서 토론은 아마 30초 이내에 끝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냈다 이러시면서 끝내실 것 같은데 종합 청렴도에서 점수를 잘 받았으면 그 다음 그 청렴 노력도에도 그게 잘 나올 거냐 혹은 그렇지 않을 거냐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만 경제학의 행동 경제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답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960년대부터 사회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연봉을 많이 받았으면은 월드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을 많이 받았으면은 많이 받은 것에 걸맞게 자기 실적을 낸다는. 그리고 나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적을 적게 나온다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 청렴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피드백이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결국 권익위에서도 이러한 종합 청렴도의 단면도가 아니라 동태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초통계표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 유관 단체가 다른 4개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공직 유관 단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직 유관 단체보다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특히 중앙정부가 더 높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공직 유관 단체가 더 높게 나와 있어 아주 흥미로운 점인데요. 왜 그럴까 좀 궁금해지고요. 특히 공직 유관 단체에 대해서 외부 체감도가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좀 또 궁금해지고요. 또한 그 청렴 노력도에서 보면 광역단체가 지자체보다도 높게 나오는데 외부 체감도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광역단체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물론 설문조사가 뭐 그대로 팩트를 나타내는 건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 임플리케이션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내부 체감도가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게 그거는 첫 번째로는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자체 기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만큼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자존감도 크시고 또 우리 기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하다 우리 저 같은 사람이 음악에 아니 외부 평가도 이렇게 높은데 내부 체감도 높다면 그 봐라. 안에서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부패도가 이만큼 심한 거. 이렇게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잘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가설 검증에서 종합 의견으로 보면 청년 노력도가 체감도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만 기관의 특성의 영향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조금 토를 달자면 이 청년 노력도가 각 기관별로 특성을 반영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진들께 괜히 그냥 넘어가기엔 좀 섭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관의 특성하고 청년 노력도 하고 그게 내생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진이 결론적으로 반부패 시책을 얼마나 수행했느냐에서 조직 내부에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느냐, 이 차관점을 가지는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부로 얼마나 확산되고 있느냐,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인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고, 이 연구의 끝부분에도 이제 최종 보고할 때도 그걸 강조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진이 우수 사례 공유 확산 시사점 도출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일반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권익위에서도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각 기관들에게 이런 청렴도가 높아졌다, 이걸 어느 기관들의 베스트 플렉시스가 나왔는데 이걸 좀 전파를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한 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과장님 조금은 끄덕이셨어요. 그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K-클린 모형의 효율성, K-클린 모형을 말씀하셨는데, 이 K-클린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안정적인지, 또 신뢰할 만한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내에서는 K-클린이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이게 정말 밖에서 봤을 때 이 K-클린 모형이 믿을 만한 건가? 라는 검증은 한번 해봤으면, 이 연구 내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지만 또 병행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신 과정에 이 중간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환 회장님 수고하셨고, 잠깐 지금 차장님하고 지금 회장님 얘기합니다.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가 있는데, 이 내부 체감도는 사실은 조직이 작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잘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서로 뭉쳐가지고 아주 좋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서 다 아시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저기 지금 다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인철 연구위원님 오랜만에 제가 뵀거든요. 어제 살도 많이 찌시고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아니야. 칭찬인데. 다만 이제
만들어주는데 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일하시던데 자기 조직과의 동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통제하는 결국에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지금 단체 감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지켜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소위 그 피해자라고 했을 때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제 이야기에 동의하실 수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사회 변화가 우리 사회의 계속 봤을 때 더 이상 지금 이런 방식의 어떤 서열화 내지는 분석화 이렇게 해서 사회의 청렴성 의사를 확대 균형 무게 위원으로 접근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구가 나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도 사실은 뭐 경기도 충분히 중요하고 부서도 중요하고 사회에서 모두 적절히 있지만 그 과정을 이런 토론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를 감사합니다. 그 신민철 연구위원님은 그 내부 통제를 강조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서울연구는 근데 사실 외부에서 통제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름답고 세상에 보여서 크게 해주세요. 저기 지금 귀 기울이게 해서. 마이크가 안 돼서 시간이 육성을 크게. 자 시간상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조진우 연구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한국도로공사 또 부패학회 또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돼. 해보시죠. 예, 마이크가 좀 불안한데 우선 마이크 하다가 이상하면 그냥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발표문 쭉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아까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체감도 외부 체감도가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그 차이가 되게 클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자주 섞인 말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다. 너무 엄격한 나머지 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점 내부 체감도와 외부 체감도 이 두 가지가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걸 하기 전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게 결국엔 문화 처음에는 평가 지적 이렇게 가다가 이제 문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은 감사 이거 뭐 청렴 이쪽에만 보면은 뭐 지금 이 모델을 얘기하시지만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한다 보면은 거의 지금 문화로 겹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도 지금 문화부 중심으로 가고 있죠. 안전 쪽은 문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처벌을 해도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안전 문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안전 문화로 전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그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공공기관은 오랜 기간 동안 조직 문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조직 문화 관리는 되게 오래됐는데 조직 문화 관리하는 부서, 안전 문화 관리하는 부서, 청년 문화 관리하는 부서 다 따로따로 있고 서로 칸막이가 되게 큽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그럼 이 공공기관의 문화는 도대체 무엇이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 기반은 더 웃긴 건 뭐냐면 PDCA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형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받는 입장, 즉 내부 구성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설문지 하다 보면 이게 대충 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점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부 면역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다 보니 내부 청렴을 변화시킨다. 이건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뭐 청년 문화든 조직 문화든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되는 차원이라면 이거는 그 관련된 기관들 그 부서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바꿔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1년, 2년, 3년 그 기관장 임기 내에 바뀐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척하는 게 아닌가. 3년 만에 바뀔 조직이라는 게 과연 공공기관에 존재할 것인가라는 건 되게 의문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DCA 부분들은 돼 있지만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지금 공문에 자기가 생성하는 공문이 PDCA 그 4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화를 한 조직에 그리고 하나의 부서에만 할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한 번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과연 수직적이고 되게 경직적인 조직에서 청렴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봐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 청렴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공공기관들이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지표들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몇몇 기관, 뭐 저희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몇몇 기관들만 쓰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부패 행위가 발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가 발생한 지표보다도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러면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겠구나. 딴 데 부패 행위가 발생한 부분보다도 점수가 낮게 나오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럼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외부 청렴도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금 뭐 짧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K-클린에서 모양에서 보면 PDCA뿐만 아니라 내재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공공기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에 뭔가 확실한 성과가 매년 나와야 되는 그 되게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담이 조직 내에서는 그게 뭐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단기간에 지표를 올리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돼 있어 중장기적으로 청렴 문화를 살리겠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얼만큼 명확하게 그리고 있느냐. 단기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라는 건, 그리고 청렴 문화라는 건 중장기적인 접근들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는 부분들이 좀 같이 평가라든지 평가의 점수는 아니더라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로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그 두 가지 갭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멀어지는 갭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볼 것인가? 몇몇 기관들만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기관들만 이상한 것인가? 전체적으로 되게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내부 청렴도 한다고 되게 많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2주마다 한 번씩 모든 직원들이 청렴 자체 검사도 해보고 하거든요. 점수는 되게 높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 낮게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한 기관의 문제인지 전체적인 그 공기관 그 기관 전체의 문제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번은 좀 살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진우 연구위원님이 마이크 쓰니까 잘 되네요. 자, 지금 조진우 연구위원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카르텔 부패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래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MZ 세대의 문화가 그걸 장래에 그걸 다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런 카르텔 부패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더 좋은 사회가 이제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또 학자로서 또 최진욱 교수님 있죠, 고려대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 최준욱입니다. 앞에 토론하셨던 분들이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몇 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내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저도 한 15년 정도 권익위하고 간간히 같이 협의도 하고 모양 개선에 참여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렴의 개선 혹은 부패 척결 문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 있고 또 간혹 하다가 이제 부패 문제가 정말 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인 것이죠. 그래서 청렴도 조사를 처음에 이제 권익위에서 제도로서 도입을 하고 물론 이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부패를 예방을 하고 어쨌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관 단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부패가 발생하는지를 좀 측정을 일단 해봐야 되겠다. 측정한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지를 좀 도출을 해서 그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설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패를 연구하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100% 공감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측정으로 부패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간혹가다 농담으로 하는 것이 정말 부패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면 노벨 경제학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정 모형이나 도구 같은 것들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제일 잘 만든 도구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뭐 이제 공공기관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정부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도구인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 공공부문의 어떤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렴도 조사만큼 강력한 수단 도구는 없습니다. 또 그거를 이제 권익위가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공공기관 혹은 정부기관 뭐 간혹 가다가 청년 부패 관련된 뭐 자문 회의도 들어가고 해서 보면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실증 분석 결과고는 차치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있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매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이 오늘 이제 발제문을 보면 학술 연구하고 정책 연구가 섞여 있는 연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패널 분석도 했고 또 패널 분석 결과를 K 클리니스라고 하는 뭐 다음에 어떤 모양의 개선에도 연결을 시켰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연구 중간 단계고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보완을 이제 기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실증 분석 모형을 이제 패널 분석을 했고 사실 이제 패널 분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OLS 결과보다는 픽스드 팩트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예컨대 이제 그 여기서 쓰고 있는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종합 청렴도를 변수로 사용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내생성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상관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제 회귀 개수가 추정이 정확하지 이제 못하는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분석 방식도 제가 하나를 제안하면 패널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을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그 모델 적합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그냥 엑기스 변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회귀 개수를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금 청렴도 모형은 기본적으로 노력도가 선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조직 내부 체감도에 영향을 주고 조직 내부 체감도가 변화가 되면 외부 청렴도에 외부 체감도에 영향을 주면서 그게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픽스드 팩트만 보면 외부 체감도에만 영향을 노력도가 주는 걸로 돼 있고 회귀 개수 값도 되게 작아요. 이건 상당히 좀 그 연구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체감도에는 왜 영향을 주지 못할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평가 모형의 문제인가? 아니면 기관 단위에서 청렴 노력도가 의도하는 바대로 무언가 조직 문화, 내면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후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권익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체감도에 영향을 주는데 회귀 개수 값이 되게 작아요. 이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으나 다시 얘기하면 노력도가 한 단위 변화하면은 0.031의 변화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그거를 설명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아쉽게도
그런 그 통제 변수라고 얘기하는 변수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왜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제가 그 내부 기관에 가서 이제 청렴도 조사와 관련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아쉬움이, 첫 번째는 되게 이제 감사기관에서, 감사 조직에서 이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 일선 조직 부서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민이 크죠. 더군다나 이제 기관장 성과계약서에 이 결과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다. 엄청나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노력도가 의미하는 거는 개인의 행위,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기대를 하는 건데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언가 좀 한계는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구진들도 그렇고 권익위도 한번 고민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청렴도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거는 어쨌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부패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아무도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지금 이제 그 공공의 청렴도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공공기관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국가 어떤 부패를 수준을 생각해 보면 입법, 사법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여기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행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지금 법에도 나와 있으면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은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분들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규범적으로 타당한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외부적인 자극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권익위가 좀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예전부터 권익위도 그거를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예요. 그러니까 굳이 평가 대상을 따진다고 하면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 이하의 업무들이 주로 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굉장히 임팩트가 큰 고위직의 어떤 청렴도를 캡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기에 모형 개선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이제 권익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국가 청렴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민간 부분의 부패까지 이제 아우르는 측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 청렴 지수라는 거를 이제 개발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국가 청렴도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공 부분만 잘했을 건 아니고 민간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제 민간 부분을 포함시키는 건 사실 부방법에도 기업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도 있고 부패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민간 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좀 관리, 관심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형태의 국가의 어떤 청렴 부패 대응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정부 실패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쪽도 좀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통계 분석을 많이 합니다만 이 분석을 했으면요, 거기에 분석이 아니고 정책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책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분석은 what이죠. what.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고 why를 연구합니다. 아까도 지금 최 교수님 말씀드렸지, why를 열심히 우리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입장.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다 얘기를 다 들었고, 참 많은 세월 동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 토론자들 다 말씀 듣고 사무관님 한번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권익위 백현수 사무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저기 학계분들, 전문가분들 이렇게 의견 많이 듣고 또
평상시에도 저희 그 피평가 기관들 저희 쪽에 찾아와서 많은 의견들 주시거든요. 예, 그런 의견들 듣고 또 이렇게 한데 모여서 이렇게 얼굴 보고 다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좀 뜻깊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이런 의견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그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씩 그래도 같이 해결하다 보면은 평가 방향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선순환 구조 분석 그리고 K-클린 모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아주 적절하게 좀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동안 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만족도와 뭐 그 청렴도 평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금은 실증적으로 좀 입증이 됐다는 점에서 좀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평가 실무자 입장에서 발제문에 대한 이제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의 환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피평가 기관들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역량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있는 청렴 노력도가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청렴 노력도 평가는 권익위가 일률적으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향후 이런 점을 좀 개선하고자 기관별 맞춤형 지표를 좀 개발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기관의 자율적 그 반부패 노력이 이제 국가 청렴도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기관의 노력이 외부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져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뭐 계약 인허가, 보조금 관리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외부 체감도가 향상된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기관의 노력이 그 내부 체감도에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 이거는 저희가 좀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청렴은 감사부서의 그런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의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도 평가 지표에 내부 이해 관계자와의 뭐 연간 반부패 계획 공유라든지 참여형 시책 확산 등을 목표로 하는 지표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이제 계속 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내부 체감도 설문조사할 때 저희가 시책 효과성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시책 중요도 또 한번 그 내부 체감도에 같이 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관별 보고서 나갈 때 그런 중요도하고 실제 시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기관 스스로 비교할 수 있게 그런 참고 자료들도 좀 저희가 제공해 주려고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청렴 넛지 정책의 도입과 확산입니다. 부패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듯이 부패 방지 정책도 구조적 제도적 접근을 넘어서 개인의 청렴 역량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미시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렴 교육을 통해서 뭐 개인의 청렴 역량 향상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넛지 정책을 활용해서 이제 그 다양하게 뭐 청렴 정책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확산할 수 있다면은 부패 방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그 토론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제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반부패 정책 이쪽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좀 시초가 좀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뭐 이번 워크숍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환류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청렴도 평가 제도에 대한 환류는 청렴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가 결과 자체에 대한 환류 기능은 아직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익위에서는 뭐 실효성이 있는 평가 의견 제시라든지 평가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및 성과 관리 등을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그 발제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앞서 이제 토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발제하신 내용들 보면은 이제 그 청렴도 평가가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실질적인 이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스스로 개선하고 이제 관리하고 그런 체계로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권익위에서 평가 주관하고 있는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평가하는 곳하고 받는 곳하고 다 같이 움직여야지 그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 쪽에 언제든지 오셔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20분에 끝나야 되는데요. 10분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장관님들하고 위원장님 기다렸어야 돼요. 지금 30분에 계획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진짜 프로와에서요. 진짜 자기는 꼭 자기 의견과 질문이 있다 하면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사무관님 거기서 가볍게 답변을. 내부 체감도 외부 체감도 아까 그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그 이한규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되게 저는 감명 깊게 좀 생각을 했는데 명칭 자체를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통합될 때 그 평가 체계를 통합할 때 그 청렴도 측정이랑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이거를 통합하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통합을 했다면 이제는 한번 이제 그 종합 청렴도 체계로 개편이 되었고 그 다음번에 단계는 이제 그런 청렴도 측정 체계 그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별개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이행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에서 이제 이행에 따른 성과, 효과 이걸 측정하는 것이 저는 이제 청렴 체감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 자료들 이렇게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행정학회가 이제 3일 동안 학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션이 이 국민권익위 세션하고 해소 세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국가 발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정주 소장 뭐 얘기할 거 있으면 2, 3분만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발표자가 그래도 다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한번 해야죠. 네, 여러분들 소중한 그 우리 토론자분 의견을 잘 들었고요. 여튼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 자체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정적으로 어떤 청렴도 평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기하였음을 실정적으로 연구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그냥 평가를 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나름 연구에 대한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각각에 대한 이런 청렴 체감도와 관련된 내부, 외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대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지금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민감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구성원들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그게 다 소문 나가지고 되게 그 기관들이 되게 고전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신뢰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됐을 경우는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부 체감도로 하지 말고 외부 시각에 바른 청렴 신뢰도라든지 개념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체감도의 경우는 특히 보면은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대 수준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외부 체감도의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대도시권의 경우는 되게 국민들이 시각이 높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를 하더라도 외부 체감도가 좀 낮아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요. 좀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부 체감들도 체감도의 경우도 보면 조금 더 큰 조직,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다양한 이런 구성이 됐을 때는 좀 낮고, 그 대신 약간 동질적이거나 이럴 경우는 상당히 높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딱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해주신 귀한 말씀 잘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나은 우리가 공공기관 청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용할 수도 있고 좀 체계적인 모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서 저도 좀 국외 국내 평가제도에서 한 5분 정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오늘 사실 학계에서 그다음에 공기업에서 또 정부 기관에서 참석해서 토론을 감사합니다. 일단 부패학회 회장인 김태형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최진욱 교수님도 학계에서 대표로 오셔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공기업 분야에서 사실 이영규 차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조진우 연구위원도 감사드리고, 또 서울시 연구원에서 또 신민철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권익위에서 총평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토론자와 발표자가 감사드리고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